4학년 1학기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큰 수입니다. 여러분들 3학년 때까지 몇 자리 배웠나요? 네, 4자리, 1000 단위까지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은 숫자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1000이 10개인 수를 어떻게 쓴다? 네, 10000이라고 쓰는데 읽을 때에는 만 또는 1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24387이라고 읽지 않고요. 각자 자릿수 기억하라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려면 24387이다. 각 숫자의 위치값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만 단위가 10개 있으면 10만이 아닌 10만, 만이 100개 있으면 100만, 그리고 만이 1000개 있으면 1000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만이 5294개 있으면 이렇게 쓰는데 마찬가지로 읽고 나서 끝에 만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5294만이라고 읽습니다. 1000만이 10개, 즉 만이 10,000개 있으면 무엇이라고 읽는다? 네, 1억이라고 읽고 또 쓰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에도 앞에 단위와 마찬가지로 5775억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점점 단위가 커집니다. 네, 억이 10개이면 0이 확 늘어나죠. 이럴 때에는 억 위에는 조라는 단위가 나옵니다. 읽을 때에도 2348조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만 배웠고 억 배웠고 조 단위까지 배웠습니다. 2단원 각도입니다. 우선 각의 크기를 무엇이라 한다? 네,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하고요.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 하나를, 즉 우리가 2학년에서 배웠던 직각이 이 표시였는데요. 이 90도를 90칸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하나가 1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1도라고 해서 동그라미 표시로 각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직각은 몇 도가 된다? 그렇죠. 정확한 네모 표시였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90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0도보다는 크지만 직각보다 작은 각을 무엇이라고 한다? 네, 예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직각보다, 즉 90보다는 크지만 180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입니까? 180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입니까? 360도입니다. 이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각형은 반으로 쪼개면 삼각형이 2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각형 크기 합의 2배가 되는 것입니다. 3단원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우선 세자리수 곱하기 몇십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0이 붙은 경우에 갑자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단순히 계산하고 나서 5에서 50이 되려면 몇 배를 해야 된다? 네, 10배를 하기 때문에 값도 위의 값에서 0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50 곱하기 36을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150 곱하기 30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50 곱하기 6을 합니다. 36을 둘로 나눠준 것이 되겠죠. 그리고 각각 계산한 값을 더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곱셈 세로식을 이용해서 각자의 자리를 정확하게 위치를 기억하고 30 더하기 6으로 나눠서 150 곱하기 6, 150 곱하기 30을 각각에서 더해주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세요. 반대로 775 나누기 25 먼저 계산하고
나눗셈식을 이용해서 정확한 자리값을 기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4단원 평면 도형의 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배웠다면 이제는 이동이 추가됩니다. 첫 번째,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으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실제 색종이를 가지고 뒤집어 보는 활동을 하면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괜찮다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구나 라고 떠올려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그리고 180도만큼 돌려보면 어떻게 모양이 바뀌는지도 떠올려주면 좋겠습니다. 5단원 막대 그래프입니다.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림 모양이 그림 그래프인 것처럼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이름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막대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우선 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메달 딴 개수인데요. 축구 금메달을 몇 개 땄나요? 한 칸, 두 칸이니까 2개 땄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표를 보고 나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는 수업도 있었으니까 이것도 잘 떠올려 보거나 직접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6단원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을 지금까지 계속 재미있게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석표를 보고 빈칸에 들어가야 할 자석표가 어떤 것인지 찾을 수 있으면 이것도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분수, 가분수, 대분수, 진분수 이런 거 배웠습니다. 먼저 한번 떠올리고 나서 이제 덧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계산하고요.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입니다.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계산하면서 방법 두 가지를 떠올렸으면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대분수가 뭐 더하기 뭐라고 있었나요? 네,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라고 선생님이 3학년 영상에서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2와 3분의 1을 2 더하기 3분의 2 그리고 1과 3분의 1을 1 더하기 3분의 2로 분리를 해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진분수는 진분수끼리 더하는 방법이 첫 번째였고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방법 2는 각각의 대분수를 전부 가분수로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분모가 같은 덧셈이니까 분자끼리 더한 다음에 다시 대분수로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가분수를 대분수로 어려워하는데 이것을 몇 번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덧셈에 이어서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자연수와 진분수를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첫 번째, 처음부터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두 번째였으니 더 익숙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2단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종류를 더 자세히 알아보는 단원인데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배웠던 예각과 둔각을 이용한 삼각형인데요. 세 각이 모두 예각인 삼각형을 예각삼각형, 그리고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을 둔각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직각, 예각, 둔각 삼각형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1단원에 이어서 3단원은 소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소수를 쓰는 방법 하나만 더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분수 100분의 1은 즉 100개 중에 한 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소수로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때에는 0.01이라고 있고요. 이전 학년에서는 10분의 1을 어떻게 읽었다? 네, 0.1이라고 읽었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려면 분모가 10이나 100 이렇게 단위가 딱 떨어지는 것이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분수 100분의 85는 100개 중에 85칸이니까 이렇게 쓰고 어떻게 읽으면 된다? 0.85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소수도 마찬가지로 자리값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네, 1.23입니다. 자, 점 뒤에 몇 번째로 오는 건가요? 2라는 숫자가 첫째 자리죠. 그래서 소수 뒤에 첫째 자리라고 해서 소수 첫째 자리. 마찬가지로 3은 점 뒤에 몇 번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둘째 자리라고 하고요. 첫째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점 2. 그리고 둘째 자리이기 때문에 0.03이라고 위치 자리도 정확하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모가 1000으로 올라갔습니다. 10, 100, 1000 올라가죠. 1000칸 중에 한 칸이라는 소리입니다. 0.001이라고 읽어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000분의 543은 0.543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계속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위치값을 항상 기억해달라는 뜻입니다. 0.3과 0.30은 같은 수입니다. 0은 아무것도 없는 수이기 때문에 제일 뒤에 붙여주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소수에서는 0을 뒤에 붙여주든 없든 크게 상관없는 수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0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 자연수에서는 0을 붙이면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어서 소수의 덧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계산하고 방법이 무려 3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방법을 많이 떠올리는 이유는 내가 한 가지가 기억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방법 1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을 그리거나 수 모형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0.1이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0.9는 0.1이 9개, 1.4는 14개, 그러면 9 더하기 14, 0.1이 23개 있구나 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덧셈의 세로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뺄셈도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나서 방법 3가지 똑같이 떠올리면 되는데, 뺄셈은 보통 수직선에서 표시를 하고 반대편으로 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0.1이 몇 개인지, 그리고 세로 뺄셈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단원 사각형입니다. 여러가지 삼각형을 배웠으니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각형을 배워보는 시간이겠죠? 여기도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이번 4학년에서 확실하게 이 개념들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직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무엇일 때? 직각일 때. 지금 직각이고 직각이잖아요. 이럴 때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 합니다. 쉽게 기억하려면 수직이 되는 선을 줄여서 수선이라고 한다고 기억을 해주면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한 직선에 수직인 선을 2개 그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직선은 서로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무엇하다고 말합니까? 네, 평행하다고 말합니다. 이때 평행한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절대 만나지 않는 이 두 직선을 서로 평행선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고요. 방금 배운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수선이라는 거는 아까 뭐였죠? 다른 선과 수직이 되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각형의 형태를 배워보겠습니다. 평행을 배웠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한다? 사다리 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두 쌍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헷갈리지 않게 지금 한 번 더 기억을 합시다. 5단원은 꺾은 선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각각 선으로 잇다 보면 선이 꺾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바로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 각 연도별로 달라진 변화를 파악하기가 가장 좋은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3년도에는 이렇게 왔다가 늘어났고 줄어들었고 늘어났고 줄어들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단원 다각형. 힌트가 나갔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각형은 그쵸, 나, 라, 바이고요. 다른 것이 다각형이 안 되는 이유는 각자 파악해 봐야 됩니다. 다각형은 변의 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변이 6개이면 육각형, 7개이면 칠각형, 8개면 팔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이라면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정다각형이기 때문입니다. 다각형에서 이렇게 선분, 기역, 디귿, 선분, 니은, 리을처럼 서로 이웃하지 않는, 즉 바로 옆에 있지 않는 두 꼭지점을 서로 이은 선분을 세 글자로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4학년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3학년 내용에서 조금 추가되거나 심화된 부분이 많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대답한 친구들은 4학년 올 한 해 수학시간 정말 집중해서 고생 많았고요. 4학년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남은 교육과정을 함께 복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학년 영상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